그래서 이거를 좀 복사해 가시고요.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안 되신 분은 설치 하셔야 되고요. 설치를 예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실수로. 그 툴바에 가면은 여기에 JHS가 있을 겁니다. 걔를 키시면 돼요. JHS 파워바를 설치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생겨있는 툴바가 나와요. 상당히 기능이 많은데요. 스케치업에 없는 기능도 있긴 하고요. 없는 기능도 있고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인데 조금 더 개선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루비 중에 거의 필수 루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기본적인 애들은 할 건데 써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사용 방법 해가지고 쭉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걔네들 한 번씩 보시고 쓰시면 되고, 일단은 다 쓰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다 쓰진 않는데 뭐 부족한 거는 조금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첫 번째 있는 도구, 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 스케치업에 있는 도구 기능 중에 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잘 안 만들어져요. 저기 있는 선들을 전부 다 좀 곡면에 맞춰 숨기고 싶은데 걔네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에 보면은 설정창을 보면서 소프트 엣지 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애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설정을 바꿨을 때 기존에 있었던 원래 특성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애가 두 번째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애들, 얘네들은 각도별로 25도, 170도, 0도까지 선을 본다 안 본다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있는 면들, 여기에 보면은 면들이 지금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 상태로 잘려 있죠. 얘네들을 삼각형으로 보통은 저희가 3D로 지형을 만들면 삼각형 형태로 면이 잘려져 있는데 걔네들을 사각형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려 있잖아요. 삼각형 형태로 얘네가 이렇게 잘려 있을 건데 얘네들을 사각형 형태로 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꿔주는 기능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기능입니다. 쟤네들은 혹시 유선형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많이 쓰는 기능이어서 전부 소개를 해드렸고요.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누르시고 그냥 조절해 보시면 돼요. 조절해 보시면은 얘네들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 엣지보다는 잘 해줘요. 소프트 엣지보다는 잘 만들어주니까 쭉 바꿔보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되죠. 소프트 엣지로는 여기 있는 거 정도까지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데 얘를 쓰시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런 느낌의 설정을 소프트 엣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돼서 지난번에도 지우개를 몇 개 지웠어요. 근데 얘를 쓰시면은 깨끗이 잘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스무스 또는 소프튼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뭐 선을 숨긴다 또는 곡면으로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옵션이니까 체크하시면서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타내기 기능도 한번 써보세요. 선택하시고 원래 상태로 나타내는 게 두 번째. 그럼 눌러주시면은 요거 눌러주시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되니까 여기 있는 거로 쓰시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은 시간 날 때 한 번씩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두 번째 있는 얘네들은 꼬여있는 곡선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그 팔로우미 툴을 쓰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면이 꼬여요. 이 선이 이렇게 생겨있는 곡선을 따라가면 이 곡선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회전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얘를 놓으면은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안쪽으로 말리면서 들어가요. 말리면서. 그러니까 이 단면을 잘라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단면이 이렇게 가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얘가 갑자기 꼬여요.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3D를 만들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돌아가서 이 3D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면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리면서 팔로우미툴이 생기거든요. 해보시면 되겠네.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면이 되어 있는 구간을 따라가면서 안으로 말려요. 이렇게 보면 벌써 말리죠.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3D를 만들어요. 보면은 꽈배기처럼 얘가 이렇게 한 바퀴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죠. 저거를 펴져 있는 상태로, 얘가 반듯하게 윗면이 펴져 있는 상태로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여기 기능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작동이 안 됐는데 어쨌든 꼬이지 않고 저런 공간을 따라가면서 3D를 만들어주는 앤데, 경사로 같은 거 만들 때 이 경사로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회전 경사로 같은 거 만들 일이 있을 때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경사가 뒤집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면이 경사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거 경사로를 못 쓰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3D를 만들 때 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구 유용한 도구니까 혹시 나중에 한번 꼭 써보시고요. 참고하시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거 페이스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는 기능은 써놨어요. 닫힌 영역이 있으면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그리거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줘요. 여기 보면은 전부 선이에요. 면은 없고 다 선이거든. 선들인데 얘를 눌러서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죠. 굉장히 쉽죠. 선 그리는 것보다 쉬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한 번에 면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저 기능은 쓰셔도 되고, 그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 일이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되고, 거로 그린 벽체선을 가지고 와서 벽선을 내가 다 이어가지고 올릴 거다, 이런 경우는 저 도구 쓰시면 상당히 편해요. 캐드에 벽체선만 따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벽체선만 따내 가지고 면 채워 가지고 돌출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 기능을 안 쓰는데, 저랑 할 때는 다 그려서 그룹으로 묶어서 했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분은 괜찮은데 캐드 파일을 가지고 와서 분해한 다음에 벽체에 있는 선들만 면을 채워서 돌출 이렇게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만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옵셋 도구인데, 여기에 있는 도구 중에 이 도구는 상당히 쓸만한 기능이어서 웬만하면은 한 번씩 써보시고 나중에 일하실 때도 직접 써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분야를 막론하고 뭐 건축이든 실내 건축이든 토목이든 막론하고 쓸만한 기능이에요. 스케치업에 있는 옵셋 기능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면에서 옵셋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고 선 하나를 누르고 옵셋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보시면 선 하나만 옵셋 할 건데 옵셋 누르면 안 돼요. 근데 두 개는 또 돼요. 두 개 이상을 누르고 옵셋 하면은 또 돼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얘는 선 하나도 옵셋이 돼요. 여기 있는 이거는 선 하나도 옵셋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르고 옵셋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선 하나도 옵셋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캐드에서 저희가 2D 그릴 때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스케치업의 옵셋이 가끔 편할 때가 있는데 진짜 가끔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보완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도구는 좀 쓰시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능이 있으니까 좀 써보시고, 이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선을 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선을 면으로 해줘요. 근데 응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막강한 툴이 되는데, 사용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누르시고
그룹 안에 들어와서 도구 누르고 선 누르고 선을 선택해 주시고 도구 누르고 높이 값을 입력해 주면 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겨 있는 면만 얻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룹을 풀고 하시든지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시든지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 이 면만 만드는 게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3D를 만들고 분해해서 면만 빼내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 이 도구 있으면 그냥 바로 면을 만들 수 있으세요. 면을 바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제가 위로 올렸는데 이 선을 옆으로 늘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괜찮은 기능입니다. 보면은 아래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3D 모델을 만들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을 만든다인데 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괜찮은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을 접어서 뭔가를 만든다 이럴 때도 유리하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면에서 위쪽 부분에 있는 애도 이건 될지 모르겠네요. 옆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주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일 있을 때 쓰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그리고 이동 툴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쓰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같이 잘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모델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해주는 도구인데 모델링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써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만 있으면은 여기 선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벽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 박스가 경로를 따라가면서 뭔가를 만드는 애들을 만들 때 프로파일을 사각형이라면 그리지 않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원형 배관 같은 걸 만드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경로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배관을 만들겠다. 배관 안쪽에 뭐 들어가는 크기들, 사이즈들 결정해주고 눌러주면은 속이 비어있는 배관이 얘를 따라가는 이런 형상들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런 모델링을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쓸만한 도구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 도구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쓸만한 도구들이고요. 이제 요 도구 가지고 이제 가구 한번 만들어 보고 기타 나머지는 그렇게 막 많이 쓸만한 기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 좋아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곡선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도 있어요. 디바이드 해주는 곡선 같은 거 위에 있는 이런 걸 따라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할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스케치업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도 있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요. 요거는 저도 안 쓰는 기능들이 좀 들어있어요. 최신 버전이라서 잘 안 쓰는 애들도 좀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은 혹시 영상 보시고 쓸만하겠다 그러면은 좀 쓰시고요. 기능으로는 이 기능 한번 써볼게요. 이 기능 써볼 건데 스케치업에 없는 기능이에요. 없다고 해서 못 쓰진 않아요.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면 돼요. 곡선 배열, 직선 배열, 곡선 배열 나눠서 하시면은 다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매우 간단한 기능인데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경로를 따라가는 배열을 작성해주는 도구이고 배열될 요소의 그룹 안에 축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열시키고 싶은 3D 안쪽에 그 XY 좌표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경로를 따라가요. 이렇게 얘가 이 경로에 있는 좌표축을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배열하시기 전에 저 축을 그룹 안쪽의 축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 안쪽에다가 배열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모델을 찾아오셔서 안쪽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툴바에
스타일 도구였죠. 스타일 도구에 보면은 엑스레이 모드하고 점선을 보여주는 모드,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모드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모델링 할 때 자주 쓰니까 꼭 기억해서 쓰시고, 점선으로 보여주는 모드의 단축키는 K였어요. K. 기본 단축키가 K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내가 단축키를 좀 지정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K 눌러서 쓰시면, K 누르면은 이렇게 안쪽이 보여지죠. 그래서 그룹 안쪽에 들어와서 액세스 축, 모델 그룹 안쪽에, 저희가 그룹 안쪽에도 XY 원점 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축을 누르고 여기 안쪽 중심 오리진이라고 뜰 건데, 여기다가 원점을 찍어주고 X 방향을 이쪽, Y축의 방향을 여기 4분점, 다음 4분점 쪽에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 물체의 중심축은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 돼요. 안쪽에 되어 있는 XY, 이 안쪽에 원점을 기준으로 X, 이쪽이 XY라고, 스케치업에서는 XY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부르는데 편의상 XYZ로 할게요. 얘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얘를 여기다 해놓잖아요. 이 좌표축을 여기다가 잡아놓게 되면은 이 물체를 따라갈 때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쟤를 내가 붙게 하고 싶은 위치랑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해놨고요.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용법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에 설명이 나온 걸 보시고, 이걸 보고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누르세요. 누르면은 아래쪽에 다음은 뭘 하세요 라고 떠요. 셀렉트 패스라고 뜨죠. 경로를 눌러주고, 그러고 나면은 셀렉트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룹 또는 컴포넌트를 누르세요 라고 뜨죠. 그러면 내가 배열하고 싶은 그룹이 있었으면은 컴포넌트나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쓰셔야 되고, 얘를 눌러주시면은 쭉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개수 넣으시면 돼요. 개수. 지금 제가 이거를 해버려 가지고 써가지고 안 됐는데, 이렇게 누르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수가 아니고 거리값입니다. 거리값. 그래서 뭐 450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이 거리가 되죠. 자, 다시 한번 경로를 누르고 물체를 누르고 사이 거리 값을 조정하셔가지고 쓰시면은 경로를 따라가면서 배열해주는 도구예요. 이거는 스케치업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쓰셔야 되는 건데, 요거를 한 번에 해주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은 좀 익혀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